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하현주이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날씨 좋은 토요일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소개는 살짝 미루고 이제 발표를 먼저 시작할게요. 우선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둔 이 내용을 눈으로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 목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공통점은 이 JD,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에는 안 써 있지만 그 조직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목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조직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딱히 어떤 거라고 정의 내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고 또 경계가 뚜렷하지도 않고 완전한 정답도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조직에서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길래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저는 현재 소속된 조직에는 이런 그 JD도 없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이드도 없이 입사를 한 건데 그 Developer Relation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딱 있었어요. 혹시 Developer Relation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좀 생소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Developer Relation이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그 개발자 관계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에서는 개발자가 주 고객인 회사에서 그 많이 채용되는 롤인데 그 개발자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자사 제품을 알리고 세일즈나 마케팅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하는 일의 총칭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그 개발자가 주 고객인 회사가 거의 없고 그 개발자랑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서 채용으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채용 브랜딩의 일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또 채용 브랜딩을 위해서 내부의 개발 문화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데브렐이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 도메인은 계속 좀 달랐지만 늘 테크 업계에서 어떤 프로그램, 뭐 제품, 시장을 향해서 일을 해왔는데 그 점점 조직이나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이 테크 조직. 그래서 뭔가 정해진 일을 하기보다는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처음부터 해 나가야 되는 롤에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 뭔가 조직과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도전인 그런 포지션이라는 걸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저희 테크 조직이 그 CTO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CTO도 없었으니까 데브렐도 없었던 그런 조직에서 뭔가 모든 것들을 다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HR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피플팀이 할 법한 일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뭔가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라서 변화도 진짜 많았어요.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업무 제도, 평가 제도, 뭐 리더십, 사무실 위치까지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로 서먹서먹한 조직의 마음을 계속 열어가면서 이런 변화를 계속 맞서는 이제 구성원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또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변화해야 돼요 하고 푸시를 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잘하는 방법이란 게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멈춰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고 조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양한 팀에 다양한 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는 유기적 집합체니까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제 C레벨 직속으로 있고 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팀들은 다 문을 닫고 들어가 계시면 언제 방문 열고 나오시나 이렇게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그 일하는 내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책도 읽고 뭐 영상들도 보고 이제 방황을 계속 거듭하다가 그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제목인 어댑티브 리더십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어댑티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풀 수 있는 뭐 어댑티브 챌린지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방황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뭐라도 좀 하니까 이렇게 슬라이드에 넣은 것처럼 좀 힘이 되는 구성원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정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애매하고 답이 없는 고민들을 계속 이제 해오다가 이런 얘기들을 커뮤니티에서 발표하는 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JD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마주칠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댑티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다른 조직에도 많으면 정말 조직이 많이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15분 동안 이제 어댑티브 리더십이란 그럼 과연 뭘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교훈들을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될까라고 답을 찾던 중에 찾은 게 어댑티브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어댑티브 리더십이란 뭘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집에 가셔서 이제 구글링 해보면 사실 거의 자료가 나오질 않아요. 특히 한국어로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 리더십 센터장이 있는데, 그 로널드 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댑티브 리더십이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어떤 행동에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 뭔가 말이 좀 어렵죠? 근데도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는 약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는 거를 대충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댑티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해결하는 문제를 어댑티브 챌린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게 어댑티브 리더십이라는 5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 이미 코비드로 되게 많이 겪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휘두르는 권위나 지위에서 오는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배움을 줄 리더십이 이 어댑티브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협업, 소통, 협력, 즉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코디네이션, 이 3C를 활용하는 리더십이 이제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뭔가 리더가 아니면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어댑티브 리더십은 여러분이 꼭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고요. 지시하기보다는 상대방하고 레벨을 맞춰서 소통을 하고, 또 기존에 해왔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귀 기울이는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댑티브 리더십이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좀 되게 어렵고 뭔가 애매한 얘기인 것 같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저랑 똑같은 직무를 가진 분이 많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가 좀 빌릴 건데, 여러분이 약 200명이 넘는 조직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행동을 촉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단 한 사람이라고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뭔가 우리 조직에는 경력도 되게 다양하고 팀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다양한 그 다이나믹한 조직 내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동참하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배움은 이제 제가 조직에 들어와서 제가 JD도 없었잖아요. 제가 하는 역할, 그 조직이 저한테 이제 원하는 역할들을 찾아 나가야 되기 시작했는데, 그 조직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조직 인터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조직은 되게 유기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해야 되는 조직을 이제 한 분 한 분으로 뜯어서 이해하는 것이 모든 첫걸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의사결정권자, 그러니까 리더십들하고 또 일반 구성원분들이 현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어떤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의식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이분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구나. 그럼 이 문제와 관련된 변화를 추진할 때는 이분들을 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줬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도 처음에는 어디 회사가 잘했다더라, 저기 회사가 이거 도입해서 잘했다더라, 이런 바깥에 있는 사례를 조직에 계속 공유하면서 약간 자극받기를 원했거든요. 조금 이제 우리 조직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점점 가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우리 조직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부터 자꾸 이해를 해왔던 거를 우리 조직으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한때 이런 모습이 우리 조직에 굉장히 맞는 방법이었지. 그럼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을까? 그런 내부의 조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양한 연결고리로 비공식 권한이란 거를 만든다는 건데요.
요즘 이 뭐 언오피셜 이렇게 뭐 매니저 뭐 이런 것들 책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분 한 분 그 커피챗을 막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 보스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몇백 명이나 되는 분들을 제가 그래도 일일이 다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면은 제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이모지라도 하나 달아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큰 변화였고 제가 제 업무의 영향력을 넓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게 누군가가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과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제 업무의 영향력을 넓혀줄 그런 비공식 권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깨달은 거죠. 제가 또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뉴스레터를 보내는 건데 이게 서로 팀이 너무 많고 하는 일에만 서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직 내부끼리 이제 가시성을 높이려고 각자가 하는 일들 그리고 서로 관심 가질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조직 내에서 이제 좋은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좋은 어떤 시도를 했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자랑하는 코너를 하나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이제 연결고리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좋은 에너지원이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유효했던 하나의 방법 중에는 데브레일 활동하는 것 중에는 기술 블로그를 써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실무자들이 써주는 글을 피드백 주고 이제 뭐 더 좋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일인데 저는 요거를 약간 팀 인터뷰를 도입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 포토그래퍼 분이 계셔가지고 포토그래퍼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되게 멋진 사진들을 찍어주면서 내 팀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팀한테는 사실 좋은 추억을 주는 거고 저는 되게 한 분 한 분 만나지 않아도 그 팀을 전체 만나면서 팀이 하고 있는 컨텍스트, 팀이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제가 이런 거를 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라고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어떤 연결고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업무적으로 접촉을 늘리는 거 외에도 뭐 조직 내에서 이제 취미로 묶이거나 지역으로 묶이거나 이렇게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결고리에 자기를 소속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늘리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교훈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변화를 막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동참시킬 때 이건 되게 필요한 좋은 변화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따를 거야. 따라야 돼. 내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해야지 라고 이제 너무 제 목적에만 되게 충실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그걸 동참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법을 줄이고 답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오픈 퀘션을 가지고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시작했고 뭔가 처음에는 제가 이런 역할을 저 혼자 짊어졌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책임감을 함께 나누면서 이거 우리가 같이 풀어가는 문제예요 라고 이제 알리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도 사실 되게 시행착오 끝에 얻었던 배움인데 되게 실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한 번의 시도로 사람들이 바뀔 거야. 이거 너무 좋은 시도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번 두들기고 다양한 방법을 이제 시도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되게 함께 뭐든지 진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저희 조직에서 지금 그 새로운 버전 관리 툴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요. 뭐 여기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란 거는 개발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어댑티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면은 자, 이 툴이 좋고요. 요즘 뭐 다른 테크에선 다 이 툴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써야 돼요. 라고 뭔가 탑다운으로 던지거나 그냥 가이드 하나 뭐 PDF 만들어서 쭉 던지는 식으로 따라오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대신에 먼저 새로운 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성원들이 친숙한지 그 사용성 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용성 조사를 할 때 깃허브거든요. 깃허브 챔피언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이 툴을 잘 사용하는데 이 툴을 우리 조직에 도입하는 거를 환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본인 시간을 써서 우리 조직에 도입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이 한 9명, 10명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그런 챔피언이란 이름을 부여하고 한 5주 정도 동안 매주 모여서 함께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 소프트하게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놀랍게도 이 9명이 다 다른 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그냥 정말 잔잔한 호수에 저 혼자 돌을 하나 던지고 말았겠죠. 근데 다 다른 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드는 영향력이 조금씩 조금씩 파동을 만들어서 이제 퍼지는 거예요. 같이 상의하면서 디벨롭 시키면서 조직의 도입을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제가 아직도 되게 허덕이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매일 무능의 벽에 부딪히고 되게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때때로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줬지만 저한테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좌절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거야. 되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목적의식을 계속 상기를 해도 뭔가 사람들한테 이런 거 새로운 거 하세요. 그리고 뭐 저조한 참여율에 계속 리마인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즐거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조직에서 뭔가 취업해 줘야 되고 뭔가 같이 해보자고 종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되게 소진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바닥을 찍던 어느 날, 내가 너무 내 역할하고 나랑 너무 동일시 여기면서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내가 이 일이 가장 적합하고 잘하니까 맡은 역할일 뿐이지, 이게 뭔가 여기서 받는 거절이 나에 대한 거절이거나 뭐 나의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좀 분리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좌절감을 극복하는 연습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 비잉 보스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거 되게 추천하는데, 이 비잉 보스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러분이 이미 성취한 100가지 목록을 적어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댑티브 챌린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긴 시간 동안에 내 성취감들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큰 조직을 상대하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걱정했는데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일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지나보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시도하는 게 자꾸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면 그 두려움은 실패보다 더 꿈을 훨씬 많이 죽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평이하게 들리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아마 조직이나 단체에서 혹은 심지어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는 문제까지도 이 어댑티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하고 책임을 나누면서 동참시키는 실험을 반복하는 일이 조금은 더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서든 발휘할 수 있는 이 어댑티브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시도를 계속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오늘 발표는 저는 만족하고요. 오늘 어댑티브 리더십을 설명드리고 제 개인의 시행착오를 공유 드렸는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오늘 배웠던 내용 기억해 주시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에게 좀 행운을 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함께 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근데 뭔가 사실 여러분 또 조직에 어떤 뭔가 문화라는 게 팀바 팀은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이 문화를 무조건 따라야 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팀 컨텍스트에 맞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변화하고 그게 그 팀 상황에 맞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분이 못 따라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상황에서 조금 더 좀 속도가 느린 게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이 문화가 그분 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지금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면서 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